두 번째 영상입니다. 인상관리죠. 아주 이거는 뭐 흔하게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감정 노동자 그리고 대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50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인상관리라는 것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일정한 상황에서 청중, 시청자, 청취자들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 공연 중의 개인은, 자, 우리가 뭐 영화 속의 주인공 생각하셔도 돼요. 자, 영화 속의 배우들은, 자, 청중, 우리가, 자, 시청자, 관객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표현한다. 자, 그러므로 공연은 개인이 탈을 쓰고, 자, 개인이 배우로서의 옷을 입고 연기를 할 때 관중들이 그거를 보고, 참 슬픈 거다, 아름답다, 애틋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거죠. 자, 이건 그런데 이제 그 배우와 영화 배우, 탤런트의 개념인 거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인상 관리는 나의 원래 모습과 타인에게 비추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웃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극한 직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써놨을 거예요. 강의 자료에. 극한 직업에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계속 방송, 행사, 그 다음에, 자, 뭐, 우리가 뭐 음악 중심 같은, 이제 우리가 그 노래 부르는,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제 프로그램, 대기실에 좀 있다가, 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들어가서 또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앞에 팀이, 자, 앞에 그룹이, 앞에 그룹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자, 뭐,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다른 곳에 갔다 올 것인지, 리허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극한 직업을 왜 지금 아이돌을 얘기하냐면은, 항상 누군가 보고 있잖아요. 항상 누군가가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있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원래 모습은 A인데, 아이돌이라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B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원래 소심해. 특히 이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나는 원래 조용하고 소심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그룹 내에서 나는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해야만 타인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극한 직업이 하나가 아이돌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50쪽에 이제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래에서 한 8번째, 9번째 줄입니다. 공연 중에 그 개인은 표준에 맞지 않는 행동은 감추고 맞는 것만 보여줘야 한다. 역할. 내가 뭐 좀 슬픈 그 배역을 맡았어. 근데 이제 내가 원래 활발한 사람이에요. 슬플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 역할에 빠져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 영어 배우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 조직 안에서의 나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공직을 여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나는 원래 A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B라는 공무원 조직에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요. 원래 나의 개성은 A인데, B라는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살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 힘들다가 이거를 이제 안 맞아서, 자,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그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안 맞는 이 사람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조직에 들어서 나왔어요. 못 견디겠다 나왔어요. 근데 다른 일반 기업에 가니까 잘 맞아. 이런 경우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인상 관리는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자본주의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웃어야만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누군가에게 접대를 해야 되는 직업.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야 되는, 면대면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 뭐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계약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이 어느 정도의 그 미소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적인 인상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인적 매력, 이제 51쪽인데요.
이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첫인상은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고요. 그 51쪽과 52쪽을 보면은 이제 외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에 꽤 많은 것들이고, 영상에 그 굉장히 대표적인 주제인 거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꼬마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알려주죠. 야, 지금 너희한테 말할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계속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 사람을 들여보내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그 들어온 사람, 말할 사람을 지켜보는 거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계속 교육을 한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또 들여보내면 이제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호의적인 첫 인상은 자,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53쪽에 맨 위에 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의적인 첫인상은 중요한데 첫인상이 전부가 다 아니죠. 특히 취직을 하실 분들은 아, 참 면접 때 저 사람 좋아. 첫인상이 참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근무해보니까 별로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인상, 그 다음에 중간인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간인상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인상까지가 이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가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53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은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배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반대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 대표적인 게 정치적 관점이죠.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이나 신념을 나는 안 바꾸고 싶어 하죠. 자, 내 거는 안 바꾸고 싶어. 이 굉장히 보수적 태도입니다. 지금 정치적 보수 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치 얘기를 할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진보적 성향인데 상대방이 보수적 성향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당황하거나 예상치 못한 거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뭐 굳이 내 얘기만 하고 싶어. 저 사람도 나 얘기만 하고 싶어. 이렇게 되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의외로 강하게 나타난다. 자, 그다음에 53쪽에 이제 지각 오류인데, 이거는 자, 선택적 지각, 뭐 이런저런 걸 다 둘러보지 않고 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게 선택적 지각이고요. 상동적 태도라고 하는 건데 스테레오 타입이죠. 자, 이거는 그 고정관념이죠. 뭔가를 겪어보지도 않고 아, 이거는 이럴 것이다, 고정관념에 휩싸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54쪽이 후광효과죠. 자, 어떤 한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평가하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면접관, 우리가 이제 그 취직할 때 지원자에 대한 면접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후광효과입니다. 아, 저 사람 요 부분이 참 괜찮으니까 전체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거를 주의하라고 교육을 받는 경우들, 특히 제가 대표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방어적 지각 같은 경우는 나는 좀 원래는 좀 이걸 좀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맞서서 뭔가를 좀 겪어야 되는 건데 내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회피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내가 굳이 저것까지는 알아야 되지만 알고 싶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방어적 지각. 자, 기대는 내가 이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요새 말로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도 이런 기대의 하나예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냐 근거가 없는 근자감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기대 개념인 거고요. 투사. 자, 투사는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상담학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는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은 이 그림에 대한 뭐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 그 얘기를 듣는 상담가 또는 자, 심리학자들은 아, 이 사람이 무언가의 투사, 어떤 걸 보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체에 대한 오류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매체는 미디어라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옷이나 옷 같은 거, 옷이 대표적인 거예요. 응? 저 사람은 뭐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지각의 오류는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지각의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빠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빠져 있는 거, 이거 한 번씩 되돌려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런 오류가 있지 않을까를 되돌려 보는 습관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자리에 써놨죠.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인상관리, 감정노동, 극한직업, 자본주의 미소,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류. 자, 오류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니까 내가 한 번쯤은 되돌려 봐야 된다는 거.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면접관이 가지면 안 되는 오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사람을 보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자, 야, 저 배우는 정말 잘생기고, 정말 연기도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액션 연기 뭐 이런 거 정말 실제로도 싸움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배우는 참 예쁘고 이렇고 해서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배우의 원래 개성, 그 탤런트의 원래 개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원래 일상을 알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역할에 몰입, 배우라는 역할에 몰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작품이 끝나면 그 배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보통 이제 좀 장편, 그 다음에 좀 큰 영화 같은 경우, 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 영화나 이런 거는, 자, 배우들도 그 대본을 리딩, 배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웃고 떠들면서 리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웃고 떠드는 배우들이 모습을 찍는 그 카메라가 딱 없어지는 그 순간 굉장히 그때부터는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선배 연기자가 알려주는 거죠. 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 때로는 일부러 대본을 읽어보면서 싸우는 장면이니까 야, 우리 한번 여기서 연습 삼아서 싸워보는 거죠. 자, 근데 감정이 안 생겨. 그럴 때 감독이라든가 연출자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연습하죠. 연기 실습 또 연습하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일상하고 그 연기, 그 배우의 그 역할과 이게 일치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상관리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조직에 대한 얘기보다도 좀 더 흥미롭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화배우 얘기를 좀 들은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이제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